진실을 바라보는 빨간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좌파와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제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가슴에 적개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대정부 질문 차분하게 하시죠.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려 들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아니 했습니다. 자꾸만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며 교육 사회문화 분야와 관계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한 내용을 질문했죠. 방통위원장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이기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김현 의원은 답변을 거부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헌재의 판단 존중하시죠. 제가 존중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파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다른 분들은 뭐 사과를 하든 어떤 입장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파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요. 거부하셨고 파면에 대한 윤석열 파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됐고 임명권자인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인해서 직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답변 거부하신 겁니다. 들어가시죠.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임지봉 교수에게 이재명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요. 임 교수는 법사위와 관련 없는 내용이기에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거들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예전에 임지봉 교수님 발언하신 공개 내용을 보니까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인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넓게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자로서 법률적 견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헌법 80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관계죠?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아까 그 법률적 견해의 일관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 이제 탄핵 청문회에 관한 네, 좋습니다. 내용만 들어가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아니 참고인이나 증인은 기본적으로 그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법률적 견해를 밝히거나 학자로서 견해를 밝힐 때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견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냐 안 멈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 교수께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그 공개된 발언이 언론 보도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의 견해는 저는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시각을 가지고 증언해서는 저는 객관적인 증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못한 게 그리고- 아니라 안 드린 겁니다. 본 사안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법문. 네. 답변 당연히 하죠. 아니 아까 그때 답변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주진우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네. 여기에 더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민주당식 내로남불에 숟가락을 얹기도 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정부는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잘 종합해서 국민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가슴에 적개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정부가 정말 국민의 삶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나갈 수 있을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든지 또 어떤 지적을 하든지 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하는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답변 태도에 그렇게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대답도 정말 제가 듣기에는 거북하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종합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 고민 속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런 태도로 앞으로 국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항상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 태도만 지적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태도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바로 민주당과 좌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든 반드시 답변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답변을 하지 않죠. 또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 날리고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들의 내로남불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바라보는데 큰 힘이 됩니다.